일주일에 섹터 하나씩을 정복합니다. 와이즈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또 우리 회장님이 많이 강조해 주시는 게 지난번에 저희 와이즈클럽 세미나 때도 많은 분들에게 진짜 각인이 됐던 게 시장 중심주 그 이야기를 항상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래 이제 우리 코스닥 코스피 합쳐가지고 2,500개 정도 기업이 있죠. 상장된 기업들이. 그 장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거기서 움직이는 종목이 10% 장이 아주 좋을 때는 한 20% 정도 움직이겠죠. 네네. 그 나머지는 별로 반응이 없어요. 이게 1년 내내 떨어지는 종목도 있고 1년 내내 행보하는 종목도 있고 그래서 항상 시장 중심주를 단기 투자든 장기 투자든 그 안에서 장기 투자, 중장기 투자는 시대 중심주. 그것도 이제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 그래서 처음 쓴 말이에요. 제가 네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네. 과거에는 그냥 주도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도주는 장이 좋을 때만 쓸 수 있는 표현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도 시장의 중심이 되는 주식들이 있거든요. 매번 수익률을 내주고 그런 주식들. 그 시장 중심주 매매를 하면은 제가 손수건 이론이라 그래가지고 손수건을 펼쳐서 이렇게 이제 여러 번 이 방송사에서 제가 출연했을 때 그런 거를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좀 깨끗한 수건 가지고서 하지 찌글찌글한 거를 그래서 이렇게 이제 펼치면은 요 가운데를 이렇게 요게 가운데가 가운데부터. 시장 중심주예요. 그리고 주변주는 요 옆에 있는 주식들. 우리가 부동산으로 따지면 역세권 핵심 상품. 그걸 사라고 그러잖아요. 그 아파트든 뭐든. 그러면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데니까는 그 부동산 가격이 안 떨어지잖아요, 보통. 그래서 역세권 뭐 그 얘기를 하는데 주식도 마찬가지죠. 중심주에 돈이 제일 많이 몰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올라갈 때 제일 많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도 이게 천천히 떨어지는 거예요. 천천히. 그래서 그 대장주 우리가 시장 중심주를 사면은 서로 고점에 물렸다고 하더라도 한 80% 90%대 팔 수가 있어요. 팔 기회가 있어요. 거의 10,000원짜리 주식을 10,000원에 샀는데 그러면 9,000원 정도에 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손해가 작은데 주변주는 여기 지금처럼 올라오지도 않잖아. 올라오지도 않고 그냥 떨어질 때 제일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미국 주식 이렇게 보면 떨어질 때는 커플링이야. 같이 떨어져. 올라갈 때는 미국 주식만 올라가. 우리나라는 그냥 흉내만 내다가 그냥 폭삭 추정.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보면 미국이 시장 중심주고 그렇죠. 대한민국은 사실 글로벌 시가총액 한 2% 정도 뭐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종목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그러니까 시장 중심주는 매주 바뀔 수도 있죠. 매주 핫하지만은 보통은 이제 제가 말씀드릴 때 그래도 일주일 정도의 시장 연속성을 보이는 거. 그 중에서 상승률이 제일 높은 주식 뭐 이런 게 이제 시장 안에서 시장 중심주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도 미국은 이제 매그니피센트 세븐 뭐 이랬던 거고 그 용어가 조금씩 바뀌긴 하고 거기서 뭐 테슬라는 뭐 탈락돼 뭐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머물더라도 시대 중심주 안에서 또 시장 중심주 안에서 시대 중심주는 이제 뭐냐면 장기 트렌드가 그렇게 장기 트렌드 그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섹터.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가 3차 산업혁명일 때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3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이요? 그러니까 지식 정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 혁명. IT.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지금 IT. 그거일 때는 그거는 이제 시대 중심주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1999년에 IT 버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나스닥은 미국에서 인터넷이 잘 안 됐던 시대인데 그때 나스닥은 5,000포인트를 찍었던 거예요. 사상 최초로. 그리고서 미국 금융위기 때 있잖아요. 2008년도. 그때 이제 15,000포인트 때까지 떨어졌었거든요. 나스닥이 아주 폭락을 했던 거죠. 그게 지금은 이제 16,000포인트. 1,500. 네네네. 1,500포인트. 나스닥 주봉을 보면 그게 다 나와 있거든요. 월봉. 안 봐도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럴 때 IT 버블이라고 했지만
그때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게 인터넷이 되면서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게 네이버 같은 거, 카카오 같은 게 대기업이 된 거죠 지금. 네네네. 그게 그 당시에는 시장 시대 중심주가 된 거예요. 시대 중심주. 그 다음에는 칩 관련주 이제 반도체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이제 우리가 몇 년 전에 생각을 해보면 하이닉스하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게 시장을 주도했잖아요. 네. 그게 반도체 혁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 그게 이제 시대 중심주였던 거고, 심지어 이제 작년 같은 경우 2차 전지가 시대 중심주였던 거죠. 네. 그러면 장기간에 그 판을 뒤집어 엎을 정도로 예. 주식 그 섹터가 세 개를 그냥 휩쓰는 거죠. 그냥 예. 테슬라 같은 게 그래서 이 책에 여기를 네네네. 이렇게 보면 테슬라 100배. 네. 10년 그 11개월 걸렸어요. 상장되고서.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100배 상승하는데 25년 걸렸고 25년 테슬라는 걸렸고. 100배 상승하는데 10년 걸렸다. 10년, 네, 10년 11개월 정확하게는. 예. 그러고서는 나중에 100배 훨씬 넘게 올라갔죠. 150배 이상 올라갔던 거거든요. 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상장됐을 때 그 20불 정도 했었는데 음. 액면 분할을 지금 해가지고서 네. 두 차례 액면 분할을 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는 그래서 지금 요번에 160불까지 떨어졌죠. 지난번에 예. 280불 정도 했었는데 네. 280불에다가 곱하기 15를 해버리면 엄청 높은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 IMF 때 1997년도에 네. 한 그때는 액면가가 이제 5,000원짜리인데 지금은 액면가가 100원짜리고 네. 근데 그 당시에 액면가 5,000원짜리인데 35,000원 정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 7만 원 잡아도 곱하기 50하면 350만 원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배가 훨씬 넘어간 거지. 그러면 지금 보시기에 지금의 장기 트렌드를 가져가는 시대 중심주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벌써 지나갔지. 지나갔어요? 그리고 시대 중심주라는 게 예. 지금은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중장기 투자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은. 저는 AI라고 답하실 줄 그렇지. AI가 예상했는데. 맞긴 맞는데 네. 종목으로 들어가면 그게 다 반영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의 엔비디아 같은 게 시대 중심주가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이게 사이클이 짧아진 거야. 다시 말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주식 투자에 참여하는 그 부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는 네네네. 저쪽이 좋다고 생각이 들면 급속도로 그냥 이 매수세가 집중이 되다 보니까는 네. 상승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는 얘기예요. 과거에는 1년 동안 걸쳐서 올라가야 되는 주식이 지금은 특히 최근에는 두 달이면 다 끝이에요. 그냥 쭉 올라가 버려. 그러니까 이제 시장 참여자들도 많아지고 네. 돈도 많아지고 하다 네. 보니까 집중하는 거지 거기에 그냥. 그러니까 쏠림 현상이 심해져가지고 심지어 이제 작년 같은 경우 6개월 걸려서 올라가던 국내 주식 같은 경우 네네네네. 요즘에는 이제 두 서너 달이면 다 시세가 그냥 분출되고.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거 빨리빨리 네. 땡겨오는 거죠. 제가 보면 이제 예. 차트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네네. 지금 시장 중심, 시대 중심주 말씀을 하셔서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주봉으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주봉. 예. 요거는 조금 화면이 이렇게 멋있게 안 나와서 그러는데 네네. 지금 2023년 여기 있잖아요. 네. 요게 10,000원 초반이었어요. 그게 10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는 배가 아프지? 1년 지금 조금 더 지났잖아요. 예, 10배 예. 올라간 거예요. 10배. 네네네네. 10,000원 초반 9배, 10배 올라간. 네. 이게 시대 중심주. 이게 근데 이제 이것도 여기 올라갔다가 한참 기다가 네네. 우리가 이제 주봉을 본 거니까 여기서 네. 한참 기다가 요번에 엔비디아로 해서 폭등을 하다 보니까는 올해 또 이렇게 이제 급등을 했던 거죠. 네네. 네, 그렇게 나타난 건데 이게 시대 중심. 그리고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도 작년 11월부터 올라가가지고 석 달 올라 2달 조금 넘게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거의 10배 가까이 9배 정도 8배 정도 올라가. 그런 게 시대 중심주였던 거죠. 근데 이거는 네. 지나갔다고. 그래서 여기는 너무 고점이죠. 그렇다고 금방 죽지는 않는데 네네네. 그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2차 지금 그 AI는 확산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대표적으로 시대 중심주는 이건데 지금은 여기가 단기적으로는 너무 고점이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큰 틀은 그게 이제 시대 중심주라고 보시는 거고 그 중에서도 시장 중심주는 그래도 뭔가 계속해서 이제 바뀔 수가 있죠. 예. 작은 주식들 이런 것들은 이제 큰 주식이니까 어떻게 보면 가격이 높아서 그거는 이제 그때 따라서 칩 관련주가 지금은 뭐냐면 테슬라가 계속해서 떨어지다 보니까 네네네. 2차 전지는 이제 갖고, 어렵죠. 갖고 그때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또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며칠 떨어지다 보니까 많이 올랐다 좀 조정받는 조정받고 있다 보니까 또 그 칩 관련주들도 조금 지금 소강 상태고 네.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틈새로 이제 단기 이슈로 나오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짧게 반짝이고 그래서 주식하기가 지금 어려운 거예요. 되게 그런 게 이제 조금 추세가 살아 있고 이럴 때는 쭉 같이 갈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많이 확 보인다기보다는 그래서 짧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 시장은 좀 변동성이 생기고 변동성이 크고 2700 갔다 내려오고 막 그래서 개인 투자가가 지금 단기 매매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수익 내기가 어려운 건데 이럴 때는 안 하는 게 최고고 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주식 괜찮은데 하면서 지수가 떨어지면서 급락하는 주식 있죠. 예. 그럴 때는 그냥 콱 사는 거로. 그러니까 좀 관망도 하다가 기회를 또 엿보고 그래서 일부 사놓고 있다가 더 떨어지면 더 많이 사고. 그러면 이제 반대로 네. 시장 중심주 확실히 안 보일 때는 쉬는 게 좋죠. 쉬는 거. 약간 좀 이제 싼 주식들이 또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안 하는 거예요. 그 원칙을 지켜야 돼요. 여기 주변에 있는 것들, 쩌리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원칙 중에 하나가 동전주, 소위 말해서 동전주는 이제 매매를 안 하고 관리 종목도 안 하고 그쵸, 관리였다가 요번이 지금 감사 보고서 제출하는 기간 그쵸. 아니에요. 그러니까 12월 결산법인들 이럴 때는 이제 관리 종목에서 벗어나면 급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은 이제 환기 종목 같은 경우 뭐 이런 종목도 제가 원래 안 해요. 그리고 관리 종목도 안 하고. 그건 이제 관리 종목이나 환기 종목이 해소되는 걸 보고 그다음에 나중에 그러면 이제 안전하게 더. 그 싼 주식을 이제 질문을 드렸던 건 그겁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정부도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하겠다, 주주 환원율을 높이겠다라고 하면서 은행주들도 엄청나게 올랐고.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걸 보면 되게 노련한 진행자야. 제가요? 네. 아주 스무스하게 넘어가면서 자꾸 뽑아 먹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만하고 싶은데 아주 노련하게 사실은 진행을 잘하시죠. 좀 전에 저도 막 꼬르륵 소리 엄청나게 났거든요. 근데 이제 더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이제 뽑아 먹어야 돼요. 좋죠. 그 밸류업 프로그램 자체가 처음에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했을 때 좀 실망을 했죠. 그래서 자율에 맡기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실망을 했는데 여기에서 좀 깨달은 바가 있겠죠. 그러니까 조금 거를 더 깊이 있게 준비를 해서 심도 있게 밀어붙이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방향이 맞는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게. 그래서 밸류업이 돼야지 되죠. 그러니까 저평가가 된 것들. 근데 이제 그거가 시장에서 그 투자자들이 호응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실천이 좀 따라줘야 돼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그렇게 기업에서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이제 뒷받침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일단은 뭐 주주 친화적인 그 정책을 이렇게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배당이 적은데 잉여금으로 이제 충당금으로 많이 갖고 있는 거죠. 재투자에 쓰려고. 그러니까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배당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가 있는 거고 그리고 미국처럼 자사주 소각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식수를 줄여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그 재무적으로 그 부실한 기업들 그냥 시비를 뭐 BW나 시비를 욕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무차별로 발행을 많이 하거든요.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 열받아요, 그냥 되게. 그게 주식으로 전환돼서 나오면 주가가 그냥 주식수가 그러니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미국은 주식수 줄이는데 노력하고 있고 우리는 주식수 늘리는데 혈안. 그러고서 보호예수 기간에다가 또 주식 팔아먹고 그러면 뭐 주식수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는 뭐 전환사채 그 물량만 해도 아무튼 수억 주식 늘어날 거, 수억 주식.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법상으로 그 재무적으로 부실한 기업들은 그런 거를 무차별로 이렇게 발행을 못하도록 어떤 좀 이렇게 규정을 좀 둔다든가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이게 돈 잘 버는 기업들이야 이제 그거를 투자자들하고 쉐어할 수 있도록 예. 충분히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이제 제도적으로 좀 뒷받침을 해 놔야지 되는 거고 그래야지 배당 투자도 가능하고 그 배당 이게 투자자들이 그렇죠. 이렇게 자꾸 들어오는데 국내 주식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미국 주식이 편하다는 소리도 저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물론 세금 내는 거가 아깝긴 아깝지만은 네. 그렇지만은 이제 외국 주식 해가지고 배당도 거기 잘 줘요. 네. 그 배당 진짜 조금 갖고 있는데도 배당 나오는 거 보고서 제가 놀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도 그 배당도 많이 받고 세금도 많이 나고 그러면 나라도 좋은 거고 투자자도 좋은 거고 기업도 좋은 거고 이게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주식은 뭐 웬만하면 재무적으로 좀 리스크가 있는 기업들은 그냥 전환사채 발행하고 유상증자 주가가 그냥 폭락을 한다. 또는 그 기업 분할을 할 때도 인적 분할하고 물적 분할이 있잖아요. 전에 보면 LG화학 같은 경우도 그렇죠. 물적 분할을 해가지고 제가 LG화학 갖고 있다가 손해를 왕창 보고서 그때 매도를 했었거든요. 네, 열이 그냥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그거 아주 못된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외형 사이즈가 커져버리는 거로 오히려 좋지.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알짜배기 회사를 빼가지고 물적 분할을 해버리면 그 투자자는 순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50조짜리 회사에서 100조짜리 회사가 상장이 되니. 그러니까 그거 투자자들이 그 기존 투자자들한테 과실이 돌아가게끔 그렇게 해야지 되는데 그거를 그 인적 분할을 해버리면 좋잖아요. 그러면 그 주식도 받고 그러면 그런데 그 기업이 그러니까는 그 사고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적 분할을 해도 아무런 제재도 없고 욕이나 좀 먹고 지나가면 그냥 끝이고 그쵸. 돈은 영원히 남는 거고 욕은 그냥 일순간에 지나가 버리면 끝인 거고. 그 기업 그 사고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지금까지 것들을, 이렇게 통했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못 하게끔 투자자들한테 피해가 선의의 피해가 안 가도록. 그쵸.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다뤄야 할 부분이 디테일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도초의 지뢰밭이에요. 도초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자갈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지뢰밭이 지뢰밭. 그러니까는 이것도 피하고 저것도 피하고 그러면서 수익을 내려고 하면은 진짜 힘들 때 많아요. 진짜. 사실 이제 뭐 저도 가치 투자라든지 장기 투자 막 이렇게 장려를 합니다만 매일매일 수급 볼 필요 없어요라고 말합니다만 오죽하면 매일매일 수급을 봐야만 하고 전환사채 언제 또 물량 나오는 건가를 봐야 하는 시장이 되어서 마음이 아픈 거죠.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 아예 그냥 수급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없잖아요. 보여주지도 않고 불성실 공시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우리는 뭐 분식회계 뭐 그런 것도 있고 대표 횡령 같은 경우도 있고 뭐 어느 사회나 다 있겠지만은 이제 그런 것들도 조금 철저한 그 감시 기능도 좀 강화시켜야 되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손볼 부분이 많이 있죠. 근데 아무튼 정부에서 하는 이 밸류업 그 프로그램 자체는 상당히 조금 좀 어떻게 보면 때가 좀 늦지 않았나 싶어요. 미리부터 이렇게 좀 유도를 하고 그래가지고 과거에는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핵실험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코리안 디스카운트 그런 얘기가 많이 되어 있는데 지금도 이제 일부 그런 게 있죠. 그런 게 이제 제도적으로 주가가 그래서 기업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 투자자도 좋고. 시장도 좋아지고 건전해지고 좀 좋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